꼭 준비하세요. 1. 교과서 2. 학습지 깜빡 잊고 학교에 두고 온 친구들은 온라인 클래스 학습지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아 준비하세요. 3. 메모장 혹은 연습장 4. 필기도구 볼륨을 적당히 조절하고 수업할 준비를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송태선 선생님입니다.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장마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맑게 갠 하늘처럼 현재의 모든 상황이 시원하게 거쳐서 하루하루 평범한 생활로 되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은 평범하게 일상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해주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마스크 없이 여러분과 마주보고 인사 나누고 수업할 날을 절실하게 기대합니다. 예,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살펴볼까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단원의 학습 목표는 1.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한다. 2.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할 수 있다 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원리에 대해서 주로 공부했습니다. 먼저 한글 맞춤법이란 우리말을 한글로 표기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이었습니다.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는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입니다. 여기서 한글 맞춤법 표기의 대상은 곧 표준어였습니다. 사투리나 비속어가 아닌 표준어였습니다. 그리고 소리대로 적대라는 원칙은 표음주의 원칙, 발음 형태대로 표기하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리대로 적으면 표기하기는 쉽지만 의미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덧붙인 것이 어법에 맞도록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표의주의, 형태주의 원칙으로 뜻을 파악하기 쉽게 형태소의 본 모양대로 적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은 표음주의와 표의주의를 조화롭게 어울러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제가 예전에 올바른 발음과 표기 부분에서 어떠하다, 이러하다, 저러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죠? 어떠하다를 줄이면 어떻다가 됩니다. 여기에는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어떠하다의 히읗이 준말 어떻다의 받침 히읗으로 살아 있습니다. 어법에 맞추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를 줄이면 어떻게가 되었죠. 즉 어떻게가 어떻이 된 것이죠. 이때 어떻게의 기억은 어떡의 받침 기억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어법에 맞추려는 노력입니다.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도 마찬가지로 이러하다, 이렇다, 이렇, 저러하다, 저렇게, 저렇다, 저럭, 그러하다, 그렇다, 그럭 이런 식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이 용언들의 어간에 어미 든이 붙어서 어떻든, 이렇든, 저렇든, 그렇든이 됩니다. 그렇지만 튼으로 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등으로 히읗과 디귿을 나누어 표기합니다. 왜? 어법에 맞추려는 노력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튼 이것은 아무튼 이것이 맞을까요? 아무튼 이 맞을까요? 아무하다, 아무타라는 말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법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대로 아무튼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니은 받침 안과 니은 히읗 받침 안,
이 표기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좀 있죠? 안의 니은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예, 바로 아니의 니은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은 히읗 받침 안은 의 니은 히읗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예, 아니하의 니은 히읗이 받침으로 온 것입니다. 이것도 어법에 맞추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줄어든 말 안 이것은 모두 부사입니다. 니은 히읗 받침 아니하는 용언의 어간이죠. 어미 변화를 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성격이 다른 단어들입니다. 문에서 쓸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답을 우겨넣다 이것은 우겨넣다가 맞을까요? 우겨넣다가 맞을까요? 표기를 잘 모르겠으면 뭘 찾아봐야죠? 예, 사전을 찾아보면 됩니다. 요즘 스마트폰에도 서도 뭐 사전 잘 찾아볼 수 있죠? 사전 찾아보면 됩니다. 욱이다, 우기다 모두 사전에 있는 말입니다. 우기다는 욱다의 사동, 그러니까 안쪽으로 조금 우그러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소리대로 쓴 우기다는 억지를 부려 제 의견을 고집스럽게 내세우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옳을까요? 욱여넣다, 우겨넣다 중에서 어떤 말이 의미상으로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예, 우기다겠죠? 즉 위에 욱여넣다가 올바른 표기입니다. 이 뜻은 주위에서 중심으로 함부로 밀어넣다입니다. 즉 안쪽으로 구부려서라도 열심히 밀어넣는 게 우겨넣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법에 맞추려고 우겨넣다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렇지만 어법에 굳이 맞출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예, 그냥 소리대로 적으면 됩니다. 다음은 띄어쓰기의 기본 원리입니다. 제2항과 24항을 합쳐서 정리했습니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을 때 주사는 그 앞말에 붙였습니다. 우리말에서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하는 것은 어절이죠. 그러니까 단어 뒤에 조사가 없다면 그 단어를 한 어절로 쓰면 됩니다. 그렇지만 조사가 붙어 있으면 조사까지 하나의 어절로 쓰면 됩니다. 쉽죠? 조사는 단어로 취급합니다. 단어이지만 앞말에 붙여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사는 앞말과 다른 말 사이의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말에 붙였어야 앞말의 문법적인 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조사는 자립성도 없고 실질적인 의미도 없습니다. 조사와 마찬가지로 어미도 자립성,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데 이것은 단어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사와 어미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사는 쉽게 앞말과 분리가 됩니다. 하지만 어미는 반드시 어간과 함께 쓰여야 합니다. 즉, 어간과 어미가 함께 쓰일 때 비로소 자립할 수, 즉 하나의 어절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미도 단어로 취급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앞의 어간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미 단독으로 단어가 되지 못합니다. 어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미와 합쳐야 비로소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사를 붙일 수 없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단어를 성질을 같은 것끼리 갈라져 묶은 것이 품사죠. 품사에는 9가지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용사, 부사, 감탄사가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 조사가 붙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동사, 형용사? 이 어간 뒤에 명사, 형용사가 오면 아주 자연스럽게 조사를 붙일 수 있습니다. 조사 뒤에도 조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까지 이런 것을 나에게도 조사입니다. 까지 이것도 조사입니다. 조사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각각이
이 하나의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관형사, 감탄사 뒤에는 조사가 올 수 없습니다. 어머나가 아야는 뭐 이렇게 조사를 붙일 수 있나요? 없죠. 부사 뒤에도 조사가 옵니다. 퍽도 잘하겠다. 퍽 부사입니다. 예, 조사입니다. 관형사 뒤에는 절대로 조사를 붙일 수 없습니다. 감탄사 뒤에도 물론이고요. 예, 그러니까 관형사, 감탄사 뒤에 는 절대로 붙일 수 없으니까 이것이 이 관형사인지 뭐 이런 것을 확인할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 덧붙여서 설명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이제 이번 시간 진도를 나갈까요? 지난 시간에는 원리를 봤는데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맞춤법 모든 항목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만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몇 가지만 살펴보고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는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중 제19항, 20항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의 표기 부분입니다. 먼저 제19항 용언의 어간 뒤에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의 표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19항 어간, 용언의 어간입니다. 용언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형용사, 동사 이것이 용언이죠. 용언의 어간, 예, 변하지 않는 부분에 이 또는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시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예, 즉 이것은 형태주의, 표의주의 원칙에 따른 규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용언의 어간 뒤에 전미사가 오는 경우와 관련된 거 정리해보면 먼저 어간 뒤에 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 즉 길, 깁, 겉, 묵이라고 하는 어간에 이 또는 이런 것들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얘네들은 어떻게 표기해? 길이, 깊이, 겉, 묶음 이렇게 형태를 밝혀 적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간 뒤에 이, 시가 와서 부사가 되는 경우 갓, 만, 익, 닭이라고 하는 어간 뒤에 이 또는 시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경우에는 같이, 많이, 익히, 밝히 예, 이렇게 형태를 밝혀 적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이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다른 말로 표의주의 원칙에 따라서 적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간 뒤에 이나 이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가 된 말, 즉 귀먹 더하기 어리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귀먹어리 명사가 된 경우에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귀먹어리 이것이 발음은 귀먹어리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소리대로 적으면 됩니다. 넘다라고 하는 것에 어간 넘이라고 하는 것에 우가 붙어서 합쳐서 만들어진 너무라고 하는 부사 예, 이나 희가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너무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19항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20항 명사 뒤에 전미사가 오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원형을 밝혀 적는다니까 표의주의, 형태주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20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명사 뒤에 전미사가 오는 경우가 바로 제20항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 명사 뒤에 이라고 하는 접사가 붙어서 다른 단어가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예, 여러분들 학습지에 잘못 나왔습니다. 어간의 원형이 아니라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즉, 곧 더하기 이. 곧이라고 하는 명사 뒤에 이가 왔습니다. 곧곳이라고 발음이 되지만 곧이 이렇게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낫이 원래는 낱낱이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가 붙어서 다른 품사가 된 경우 곳곳이 낱낱이 둘 다 부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가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모가치라고 하는 것은 몫으로 돌아오는 물건을 뜻하는 말입니다. 목이라고 하는 명사에 아치라고 하는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아치는 지금 없어졌지만 아치와 비슷하게 어치, 얼마어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목이라고 하는 것에 아치라고 하는 것이 붙어서 모가치라고 소리가 납니다. 그렇다면 소리대로 적으면 됩니다. 니 꼴 좀 봐. 꼴이라고 하는 명사에 악선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서 만들어진 말이 바로 꼴악선이라고 하는 말. 꼴을 좀 낮게 표현하는 말. 비속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꼴악선이라고 하는 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떠해? 소리대로 적으면 됩니다. 꼴이라고 하는, 몫이라고 하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으면 됩니다. 예, 교과서 120쪽에 있는 학습활동 목표학습 2번이 바로 이것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한글 맞춤법 규정을 참고하여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를 알아보자. 제19항 어간에 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길이, 여름, 많이, 기. 예, 붙임이 나와 있네요. 이, 이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어 다른 품사로 바뀐 것,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막 더하기 에, 마개가 됐습니다. 잣 더하기 우, 자주가 됐습니다. 넘 더하기 우랑 똑같네요. 자주는 예, 이런 식으로 적는 것이 바로 어간 뒤에 이, 미음, 이, 히 이런 것들이 붙어서 명사, 부사가 된 경우 제19항이었고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곧 더하기 곧 더하기 했죠. 바둑 더하기 이. 바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검정돌이랑 흰돌이랑 만나서 바둑을 둡니다. 예, 하얀 바탕에 검은 점박이 무늬가 있는 것이 바둑입니다. 원래. 예, 여튼 바둑이라고 하는 말 뒤에 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서 다른 단어가 됐네요. 바둑이라고 하는. 예, 붙임 이 외에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끝 더하기 음어리가 되어서 끄트머리, 박 더하기 아지가 붙어서 박아지가 되었습니다. 예, 다음 문장에서 한글 맞춤법에 맞는 단어를 고르고 이와 관련된 한글 맞춤법 규정을 연결해보자. 먼 데서 다듬이, 다듬이 소리가 들린다. 어떤 게 맞을까요? 다듬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거기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19항과 연관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온다기에 맞더기 그래가지고 마중이 될까요? 맞웅이 될까요? 이 경우에는 맞이라고 하는 간에 웅이라고 하는 이외에 접사가 붙어서 된 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나중 이렇게 소리대로 적으면 됩니다. 19항에 붙임에 나와 있는 내용. 산들바람에 잎알이가 흔들렸다. 잎이라고 하는 명사 뒤에 이외에 접사가 붙어서 몸으로 시작하는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20항 붙임에 따라서 잎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낫 더하기 명사지 이가 붙어서 다른 단어가 된 경우 낱낱이라고 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낱낱이 이렇게 밝혀 적어야 합니다.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합니다. 제20항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1번 있었는데 이제 2번으로 넘어갈까요? 예, 이제는 그 아래 2번 보겠습니다. 위 한글 맞춤법 규정을 참고하여 다음 학생들의 궁금증에 답해보자. 알문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 학생이 알문
맞춤법에 맞는 표기일까? 라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그러게 우리 동네에 있는 가게에서 묶음 상품이라고 쓰여 있는 거 본 적 있어. 왜 그렇게 쓴 거지? 예, 그래가지고 묶음이라고 하는 것과 관계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암이라고 하는 말은 알다라고 하는 것에 어간 알이라고 하는 것에 미음이 붙은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간 뒤에 미음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제19항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언의 어간 뒤에 미음이라고 하는 접사가 붙은 형태. 묶음도 마찬가지네요. 묶다라고 하는 것에 어간 묵이라고 하는 것에 이라고 하는 접사가 붙은 거네요. 이것도 제19항과 관련된 내용. 이때는 동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용언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묶음 이것이 올바른 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본 모양을 밝혀 적어야 한다. 따라서 이 본 모양을 밝혀 묶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제 다음 학습지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학습지 이쪽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띄어쓰기 관련 조항과 관련된 내용 제41항 이것은 앞에 한 내용입니다.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예,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이것은 원칙할 때 했죠. 42항은 어떤 내용이냐?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의존명사라고 하는 것은 자립명사라고 하는 것의 대립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명사는 홀로 쓰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홀로 자유롭게 쓰일 수 있는 명사가 자립명사입니다. 그런데 홀로 쓰이지 않고 의존하여 쓰인, 즉 앞에 반드시 관용어를 취하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존명사, 아는 것입니다. 이때 아는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관용어 아는이 반드시 있어야지 것은 쓰일 수 있죠. 알 수 없어요. 수와 같은 뭐뭐인 바라든가 뭐뭐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의존명사. 앞에 반드시 관용어가 와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의존명사인데 앞에 의존명사에 띄어써서 뒤에 의존명사가 와야 한다는 거야. 아는이 붙였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3항은 무엇이냐 하면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단위를 나타내는 것 여러분들 학년, 2학년, 1학년 단위죠. 원, 만원, 2만원, 3만원 단위죠. 켤레, 마리, 개 이런 것들이 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앞말 관용어에 띄어 쓰는 거예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도 의존명사의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띄었어야 하겠죠? 예, 다음 한번 이 문제를 보도록 하세요. 여기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띄어쓰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곳에는 나 하나뿐이라 그저 멍하니 있을 뿐이다. 어떤 게 맞을까요? 대로 만큼이 나왔네요. 잠시 풀어보세요. 예, 풀었습니까? 예. 하나뿐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하나는 품사가 뭘까요? 예, 수사입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이것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체언. 예, 뿐이라고 하는 것 앞에 체온이 오는 경우 이때 뿐은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앞말에 붙여 써야겠죠. 하나뿐 앞이 맞습니다. 이라 그저 멍하니 있을 뿐. 예, 어떤 것이 맞을까요? 있을이라고 하는 것은 it이라고 하는 어간에 을이라고 하는 관형형 어미가 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형어가 앞에 오는 경우에는 예, 뿐은 무엇이냐면 조사가 아니라 의존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있을 뿐 이렇게 써야 합니다. 대로만큼도 마찬가지입니다. 뿐이라든가 대로라든가 만큼과 같은 경우에는
앞에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가 오는 경우에는 조사로 붙였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앞에 관용어가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띄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뿐대로 만큼 같은 경우에는 조사로도 의존 명사로도 쓰입니다. 약속한 대로 약속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에 약속하라고 하는 것에 니은 관형형 어미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것이 맞겠죠. 띄었어 가지고 이때대로는 뭐냐면은 의존 명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대로 처리하겠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죠. 그러니까 대로는 여기에서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붙였어야 합니다. 그녀는 먹을 만큼 먹이라고 하는 동사 어간에 을이라고 하는 관형형 어미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큼은 뭐예요? 맞습니다. 의존 명사. 그렇기 때문에 앞말에 띄었어야 합니다. 먹었으므로 키가 전봇대만큼 전봇대 명사네요. 그러니까 명사 뒤에 조사로 만큼이 쓰인 겁니다. 앞에 어떤 품사가 왔느냐에 따라서 뿐대로 만큼과 같은 경우에는 품사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번에 보면은 하나뿐이라고 할 때 이 뿐도 조사예요. 거기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어가지고 뿐이라 이것도 붙여 쓴 겁니다. 하나라고 하는 수사에 뿐이라고 하는 조사에 이다 조사가 또 붙은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준 학습지 1쪽, 2쪽 보면은 오른쪽에 확인 문제가 있습니다.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잠시 시간 줄 테니까 아주 쉽습니다. 한 1분이면 될 거예요. 풀어오세요. 풀어왔죠? 네모는 문자 체계로서의 한글 자모를 확립하고 그것으로서 국어를 표기하는 규범이다. 뭘까요? 맞습니다. 국어 표기를 규정한 것은 한글 맞춤법입니다. 한글 맞춤법은 문자 체계로서의 한글 자모를 확립하고 그것으로서 국어를 표기하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글 맞춤법을 제정한 까닭은 서로 다른 표기로 인한 네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이다. 서로 표기로 인해서 이 말인지 저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뭐가 안 돼? 의사소통이 안 되겠죠. 의사소통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한글 맞춤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 3번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에서는 한글 맞춤법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네모는 무엇일까요? 이 한글 맞춤법의 표기 대상은 무엇이라고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쉽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죠? 표준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비속어라든가 사투리 이런 것들은 표기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 띄어쓰기의 기본 원리 문제네요. 띄어쓰기의 기본 원리는 문장이 각 네모는 뭘까요?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너무 쉽죠? 단어를 띄어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조사는 붙였어야 되겠죠? 아유, 큰일 났다. 왜 큰일 났는지 5번에 나오고 있네요. 자립성이 없고 주로 단어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네모는 한 말에 붙여 쓴다. 무엇은? 방금 전에 제가 한 말이야. 조사.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수업은 굉장히 짧게 끝나네요. 한 30분밖에 안 걸렸죠? 이제 두 번째 시간은 끝내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 좀 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이 좀 짧았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해와야 할 거, 여러분들 교과서 학습 활동 모두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